바보 이반. 먼 옛날 어느 나라에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농부에게는 세몬, 타라스, 이반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세몬은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갔고, 둘째 아들 타라스는 장사를 배우러 떠났지요. 셋째 아들인 이반은 집에 남아 농사일을 열심히 하였어요. 이반은 바보였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하여 늙은 말 한 마리로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을 모셨어요. 세몬과 테라스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이반 몫으로 남겨진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였지요. 이반은 언제나 망설임 없이 형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이반과 형들이 재산을 나누는 것을 본 세 도깨비가 있었어요. 도깨비들은 이반과 형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하였지요. 너희도 봤지? 이반의 형들은 욕심쟁이인데도 이반은 형들과 싸우려 하지도 않아. 어떻게 하면 싸우게 할 수 있을까? 도깨비들은 이반과 형들에게 각각 붙어 형제가 서로 싸우게 만들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세몬에게 붙은 도깨비는 세몬에게 허황된 용기를 불어넣어 전쟁을 하게 만들었고요. 세계를 정복하겠다던 세몬은 도깨비의 방해로 전쟁에서 지고 밤중에 몰래 도망쳤어요. 타라스에게 붙은 도깨비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불어넣어 타라스가 남의 재산을 무조건 사들이게 하였지요. 빚까지 얻어서 물건을 사들이다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타라스도 몰래 도망쳤어요. 세몬과 타라스는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쳐와서 이반에게 말하였어요. 이반, 새로운 자리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네, 그렇게 하세요. 선선하게 승낙한 이반은 묵묵히 일을 하며 형들을 먹여 살렸지요. 삼형제를 모여 살게 만든 뒤 도깨비들이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이반에게 붙어있던 도깨비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어요. 미안해. 이반 녀석이 밭을 갈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어찌나 부지런한지 당할 수가 없어. 배를 아프게 만들어도 열심히 일만 해. 그래? 좋아.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다른 두 도깨비도 이반의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지요. 어느 날 이반에게 붙은 도깨비는 이반을 괴롭히려고 밭의 흙을 돌처럼 딱딱하게 하였어요. 이반은 그런 줄도 모르고 배가 아픈 것을 참아가며 밭을 일구었지요. 그런데 쟁기가 자꾸 튕겨져 나왔어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이반은 중얼거리며 흙 속에 손을 쑥 집어넣다가 말랑말랑한 무엇인가를 붙잡았어요. 꺼내보니 작은 도깨비였어요. 깜짝 놀란 이반이 힘껏 던져버리려고 하자 도깨비가 애원하였지요. 잠깐만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드릴게요. 그래? 난 지금 배가 몹시 아픈데? 그러자 도깨비는 약초 3개를 뽑아주었어요. 이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오독오독 씹어 먹었지요. 아픈 배가 금세 나았어요. 이튿날은 이반이 보리를 베는데 낫이 부러졌어요. 세몬에게 붙어있던 도깨비가 한 짓이었지만 곧 이반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이반이 화를 내자 도깨비는 무엇이든 해주겠다며 놓아달라고 사정하였어요. 이반이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묻자 도깨비는 요술을 부려 군사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두 형이 함께 살면서 집이 좁아지자 이반은 새 집을 짓기 위하여 나무를 베러 갔어요.
이번에는 타라스에게 붙었던 도깨비가 나무 베는 것을 방해하였어요. 그러나 이반이 벤 나무에 깔려 잡히고 말았지요. 이번 도깨비는 요술로 금돈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풀려났어요. 이반은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요술을 부려 금동과 군사를 만들어 보여주었어요. 소문을 들은 세몬이 군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이반은 군사를 만들어 주었어요. 타라스에게도 금돈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타라스가 이 돈으로 이웃 사람의 암소를 빼앗아 가자 이반은 더 이상 돈을 만들지 않았어요. 세몬의 군사가 사람을 해친 것을 알고는 군사도 만들지 않기로 하였지요. 이반은 늘 열심히 일만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주의 병을 고치지 못하여 온 나라가 근심에 쌓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과 공주를 결혼시키겠다고 방을 붙였지요. 이반의 부모님은 이반을 불렀어요. 이반, 모든 병을 고친다는 약초를 가지고 가서 공주의 병을 고치렴. 그러면 너는 공주와 결혼하게 돼. 네, 아버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이반은 약초를 들고 궁전을 향하여 길을 떠났지요. 길을 가던 이반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개 한 마리를 보았어요. 이반은 아픈 개가 불쌍하여 약초 하나를 먹게 하였어요. 개는 금세 일어나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또 한참을 걷던 이반은 등이 굽은 노인을 보았지요.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배가 아파서 아이고 허리를 펼 수 없어. 아유. 이반은 할아버지가 불쌍하여 마지막 남은 약초를 주고 말았어요. 이반이 궁전에 도착하였지만 이반의 손에는 약초가 없었어요. 어여쁜 공주를 본 이반은 싱글벙글 웃기만 하였지요. 어쩌면 웃는 모습이 저렇게 천진할까? 벙글거리는 이반을 보자 신기하게도 공주의 병이 싹 나았어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이반과 공주를 결혼시켰지요. 한편 세모는 이반이 만들어준 군사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너무 욕심을 내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다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타라스도 이반이 만들어준 금돈을 미천으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타라스도 역시 큰 욕심을 부리다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바보라고 놀림받았던 이반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어요. 왕이 된 이반은 궁전에서 매일 생활하며 일을 못하게 되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임금의 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농사 지을 때 입는 옷을 입었어요. 신하들이 말렸지만 이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하였지요. 왕비가 이반에게 말했어요. 모두가 당신을 바보라고 해요. 할 수 없지. 곰곰이 생각하던 왕비는 자기도 바보가 되기로 하고 남편의 일을 돕기 시작하였어요. 똑똑한 사람은 모두 이반의 나라를 떠나버리고 바보들만 남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하여 스스로 먹고 살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어요. 이반의 나라에서는 돈도 필요 없어졌어요. 한편 새 도깨비의 두목이었던 도깨비는 부하들을 잃은 데다 이 소식을 듣고 몹시 화가 났어요. 멋진 신사로 변장하고 이반의 나라에 간 두목 도깨비는 돈으로 이반과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두목 도깨비가 금화로 음식을 사려고 하자 사람들은 모두
직접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 먹을 것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거절했어요. 두목 도깨비도 부하들처럼 포기하고 사라져 버렸지요. 그 후 이반의 나라에서는 한 가지 관습이 생겼어요. 일을 하여 손에 못이 박힌 사람만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